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민주 시민을 위한 선거 교육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원래는 4월 8일 날 강의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계속 좀 일이 생기고 하다가 도저히 온라인 계약 준비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정신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걸 먼저 좀 처리하다 보니까 좀 이틀 정도 늦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오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었어요. 투표 당일 날 선거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 전국에 있는 투표소, 사전 투표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잘 지참해가지고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분들은 선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무엇을 할 것이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다 다뤘어요. 오늘부터는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안 할까 하다가 뭔가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무리 겸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 뭐냐? 내 선택은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선택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아니, 그런 의미다. 유사가 아니라 내 선택은 곧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를 이제 구성하고 이게 띄었어야 돼요. 구성하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 결정한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 대표자들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권한과 권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 바로 투표에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 봉건 시대에서는 이 권력과 권한의 정당성이 그 혈통에서 왔어요. 주로 혈통이나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거에서 왔는데 오늘과 같은 이제 시대에서는 투표에 의해서 이런 권한과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그들은 이제 국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정말 중요한 자리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내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이기적인 이기주의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기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엔 명확한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생각의 범주를 나에서 우리로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단순하게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공부할 것이다. 공약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앞날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투표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로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거 정보는 어떻게 얻느냐? 정당 홈페이지를 둘러보세요. 요즘에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당들도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지금 이제 등장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당을 찍어야 되냐, 어떤 당 찍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남한테 그걸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정당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공약을 공부해보고 읽어보고 그 후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신과 주관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책 공약 알림이라고 하는 걸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고 또 TV 토론이 활발하게 많이 열릴 거예요.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선거 벽보 우리가 흔하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다양한 이제 선거 벽보들이 붙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당 후보자 선거 공보를 읽어보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 공보. 여러분들 가정에 유권자들에게는 가정에 선거 공보가 이제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 책자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사이버 선거 역사관에서 가상 선거 체험하기. 네, 이런 활동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되게 많이 혼란스럽게 뒤섞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나 혹은 정당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뭘 보냐? 다음으로는 이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들을 보는 거예요. 자,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절대 안 됩니다. 혈연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지연도 안 되고 지역이라고 하는 건 같은 지역. 나는 광주 사람이니까 광주 사람 찍을 거야. 나는 청주 사람이니까 청주 사람 찍을 거야. 우리 동네 사람 찍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혈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삼촌 찍을 거야. 안 돼요. 학연도 그렇고, 그렇죠? 학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나온 대학 사람 찍겠다. 그러면 안 되죠. 자, 2년 나와 2년 있는 사람 찍겠다. 안 되겠죠. 그렇다면 뭐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일단 적극적인 관심은 당연한 거죠. 그죠? 적극적인 관심은 기본 전제가 되고 그 사람의 정책과 공약, 그러니까 당의 정책과 그 사람의 공약을 봐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력도 되게 중요해요. 경력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 일을 맡을 건데 과연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해왔고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성과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도덕성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성이 정말 형편없다면은 그 사람은 대표로서의 어떤 충분히 이제 대표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인 현상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SNS, 요즘에 말하는 SNS를 말하는데 거기는 정보 왜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 왜곡이 너무 많고 편향된 정보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너튜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왜곡된 메시지가 오용되고 악용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거짓 사실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정보는 철저하게 출처가 밝혀져야 돼요. 아시겠죠? 출처 확인이 출처가 분명한 정보만이 확실한 정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해야 될 메시지, 비난과 욕설이 있는 메시지 당연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극단적인 표현과 평가가 있는 것도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출처가 없는 임의적인 내용 당연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근거와 출처는 명확해야 된다. 자,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는 데 있어서 뭘 봐야 되냐? 전과를 보고 전과가 있는지를 보고 또 전문성이 있는가, 또 공적이 있는가, 경력이 있는가, 사회공헌이 있는가, 학력은 또한 무엇을 공부했는가, 학력은 이제 무엇을 공부했는가를 보겠죠. 또 납세,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었는가, 너무 중요해요. 납세. 그리고 병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로 되어 있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제 선거에 대한 교육을 3차 시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긴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차 시는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첫 투표잖아요. 공식적인 첫 투표, 공직자를 뽑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로 한다거나 장난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투표는 하지 않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투표니까 신중한 마음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장난으로 하지 말고 올바르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혹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뭐 여러 선생님들에게 문의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투표 잘 하시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